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좌 6월 28일. 마지막 수업이라 마음이 좀 급하네요. 자, 일단 플레이스토어에, 자, 카카오 맵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이라는 건 지도입니다. 카카오에서는 지도, 자, 요렇게 생긴 애입니다. 자, 맵을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으신 분은 업데이트 뜨면 업데이트 터치해 주시고 두 개가 같이 설치가 돼요. 얘가 설치될 동안 맵 설치 눌러놓고요. 다시 터치해서 카카오 버스를 터치하면 또 설치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러면 설치, 저는 여기 롯데백화점 정류장이 있으셔야 되고, 자, 여기 터치를 하시면, 자, 지역 설정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로 되어 있으신 분들 많아요. 자, 지역 설정을 터치를 하셔서 대전으로 옮겨주세요. 대전 터치하시면, 대전 하신 다음에 요 상단에 꺾으면서 해서 나오시면 요렇게. 그러면 내가 뭘 할 때 얘가 대전 지역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셨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얘는 꺼주셔야 돼요. 지역 검색 자동 설정. 다시 짝대기 3개 해서 지역 설정에 얘는 꺼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동할 동안 얘가 당신이 어느 지역에 있어 열심히 일하거든요. 꺼서 내가 갈 때 그곳에서 터치하셔서 그 지역을 찾아주시면 돼요.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면 집으로 한 번에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등록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내 집에 오는 버스를 등록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터치해서 보시면 여기 해서 내 집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일로 주변 정류장으로 다시 오세요. 주변 정류장. 자, 보시면, 자, 얘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자, 지도가 지금 이렇게 떠요. 그래서 주변 정류장인데 우리는 건너편에 있는데 지금 반대편 저는 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버스가 안 서서 이쪽 우리 편에 버스 쓰는 데는 요 밑에 분이 없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게 얘가 우리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와 있어요. 지금 버스 모양을 터치를 하시면 롯데백화점 앞에 쓰는 버스 번호들이 다 보여요. 시간하고. 보이시죠? 자, 지도를 다시 터치를 하시면 지도로 오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타겠다 그러면 요 서부농협 앞에 거기 버스 있는 데를 터치를 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버스 모양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걔를 터치를 하면 거기에 쓰는 버스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보시려면 하나씩 얘는 또 터치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좀 문제이긴 해요. 자, 그래서 자, 101번이 최고 위에 떴으니까 용문 5번 출구 나오셨어요? 우리 101번 이제 보시는 방법을 보셔야 되니까 자 101번은 지금 중도일보에서 오릉역으로 화살표 이렇게 떠있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간다 소리예요. 우리가 터치한 게 이쪽에서 타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버스 모양 있죠? 지금 현재 버스가 그쪽에 있다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앞에. 버스 남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몇 번을 탔는지 알 수 있고 몇 시에 탔는지 알 수 있어서 물건 분실할 경우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버스 옆에 또 숫자가 잔뜩 써 있어요. 32,700. 이거는 정거장 번호입니다. 정거장마다 이름도 있지만 대전일보사에서 이름도 있지만 정거장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거장 번호고 이렇게 길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지금 소통이 원활하는 거고 노란색은 조금 막히는 거고 빨간색은 지금 꽉 막혀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숫자 하나가 써 있어요. 숫자 하나. 숫자 1. 동그라미. 이게 지하철 노선입니다. 여기서 내리면 지하철을 타실 수 있다고. 자, 여기는 지금 대전은 지하철 노선이 하나니까 숫자 하나만 써 있고요. 서울 버스는 터치하시면 여기에 거기에 쓰는 환승할 수 있는 지하철 번호가 쭉 써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롯데백화점을 한번 터치해 보시면 자, 101번은 롯데백화점 앞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용문역 1번 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롯데백화점 앞이 아니라 용문역 1번 출구일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면 그래서 상단에 또 지도를 터치해서 내가 가는 쪽에 이렇게 해서 얘는 이게 제일로 불편해요. 이쪽 편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도를 터치해서 지도에서 찾으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 11분 있다가 도착한다. 11분 도착하는 11분 있다가 도착하는 건 6번째 버스예요. 버스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계속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이게 6번째 버스가 아니라 앞으로 정거장이네요. 5번 전, 14번 전 요렇게 정거장이 5정거장 남았다. 뭐 14정거장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내가 버스 번호를 터치를 하고 버스 번호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터치해서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용문역 쪽으로 갈 건지 지금 용문역에서 자 우리 지금 코뿔소 이비인후과 이쪽으로 갈 건지 요거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움직이면 이쪽에 정거장들이 다 보여요. 지도를 움직이면. 그래서 어느 쪽에서 내가 탈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번호를 보시면 얼마 있다가 도착한다. 그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지역 설정만 하시면요. 내가 서울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버스 이해되시면 지하철로 갈게요. 지하철. 자, 홈 버튼 누르시고 플레이 스토어에 자, 카카오 지하철. 설치. 카카오는 이 노란색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고 허용 시작. 제가 화면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지하철역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실 이게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보시니까 그러지. 환승역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얘가 길게 일수록 환승하는 지하철 번호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공항에 가깝거나 뭐 할 때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여기선 보통 버스로 가죠? 아닌가? 저는 집이 네, 톨게이트 앞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앞이니까 보통 버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서울역에 내려볼까요?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볼까요?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자, 이렇게 찾으면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세 개가 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길어요. 길게 돼 있죠? 자, 걔를 하나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단에. 걔를 하나 터치하면 하단에 얘를 쭉 위로 올리시면 지금 3번 지하철이 선택이 돼 있다 써 있는 거고요. 3번 지하철은 자, 잠원에서 교대까지 가는 거고 자, 저녁 구파발 뭐에서 몇 분 있다 도착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버스도 1번 출구에서 내리면 버스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1번 출구에서 내리면 이렇게 번호가 버스 정보 도착 번호 그러면 이렇게 다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로 환승할 수 있게 버스 번호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나는 1번 출구가 아니고 이렇게 이쪽 출구에서 내리겠다 이쪽 출구를 터치를 하면 이쪽에 그래서 내가 몇 번 출구로 나올 건지 선택하고 거기에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다시 제가 자, 얘 지도를 터치하신 다음에요. 지도가 커지면 이렇게 자, 출구가 어느 쪽에 있느냐, 버스가 어디에 있느냐, 요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버스를 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터치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몇 번이 쓰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내리기 전에 미리 다 봐야겠죠? 근데 대부분 서울은 버스 가는데 지하철 거진 다 가요. 환승하는 게 좀 바빠서 그렇지 버스 가는데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카카오 버스 보듯이 요 위에를 터치를 하면 그 정거장에 버스 번호와 시간대를 다 보실 수 있다. 자, 꺾음새에서 나올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리는 문 뭐 반대쪽 이동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휠체어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시설 정보도 나와 있어요. 장애우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우선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3번을 터치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또 7번을 터치했을 때는 7번이 어디로 가는지 7번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하단에 보면 출발 있고 도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 있고요. 자, 시간표는 7번 시간표를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표를 보실 때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또 시간에 빠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일에 움직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움직이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출근하는 시간이 평일에는 출근하는 시간이 조금 더 차편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발. 지금 3번에 계세요? 3번에 계시면 출발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와요. 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도착지에 자, 춘천 한번 쳐볼게요. 경춘선 있는 거 아시죠? 춘천. 예.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시간 57분 정도 걸리면 춘천까지 가세요. 한 번 환승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금은 3,150원 든대요. 경로는 돈 안 들겠죠? 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7번을 타고 상봉역에서 내리면 된대요. 14개 역을 통과하시면 한 25분 정도 내리는 문이 오른쪽 있고 한승도보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춘천행, 상봉에서 춘천행을 타면 1시간 25분 정도 걸려서 춘천에 내리신대요. 이렇게 얘가 상세히 잘 가르쳐줘요. 중간에 버스 탈 일 있으면 버스도 가르쳐줘요. 경로 더보기 한번 눌러보실게요. 경로 더보기. 자, 맵으로. 자, 맵 사용법을 지금 갑니다. 확인. 자, 우리가 맵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 맵을 설치하면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렇게 치시면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치시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가용으로 갈 건지, 버스로 갈 건지, 걸어서 갈 건지, 자전거로 갈 건지.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춘천, 경춘선까지 가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하철 방법이 4가지고 지하철 버스 같이 타실 수 있는 게 1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시간 이렇게 걸린다. 시간도 이렇게 걸리고 뭐 어떻게 해서 가는 건지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 갈아타서 막 가는 것도 있고. 여기 버스가 그려져 있는 건 버스로 가는 거예요. 논현동까지. 논현역까지 버스로 가시고 그 다음에 상봉역에서 이렇게 타시는 거.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택시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드네요. 91,000원. 택시 부르면 춘천까지 91,000원이면 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자가용으로 바꾸는 순간 길 안내를 또 해줘요. 카카오 내비로. 카카오 내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1시간 51분 정도 걸리고 통행료는 4,300원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터치를 하면 얘가 못 간다고 그럽니다. 걸어서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30km까지만 도보길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는 걸어서 도저히 갈 수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맵을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 화면에서 한 번만 되돌아가기 하면 요런 화면이 또 나오실 거예요. 자, 요런 화면이 나오면 요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캠핑장, 편의점, 카페, 맛집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요. 우리 네이버에서 주변 해서 터치했을 때 이렇게 축제 같은 거 지금 수국 축제 해요. 수국. 예. 지금 수국 축제 7월 2일까지 가평군에서 우리가 본 데가 춘천이기 때문에 춘천 그쳐 가평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역을 선택을 해주는 지금 딱 보이는 게 춘천이니까 춘천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출발, 터치, 도착, 도고, 도고 온천인가요? 도곡인데? 여기를 뭐라 그러지? 천안에? 아산이네?
뭐라고 쓰나? 응. 그냥 아산만 나오는 것 같아. 아산만 쳐도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고 이제 도착지만 넣으면 내가 이제 서울 지리는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하철 타고 내가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당신이 요 도중에 버스를 탈 일 있으면 버스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나는 그대로만 쫓아가면 돼요. 4시간 걸리네. 4시간. 춘천에서 청량리까지 가고 청량리에서 급행 아산까지 급행이 있나 봐요. 와, 이렇게 저는 경춘선 타보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수업에 춘천 가요. 뷰가 좋다고 그래서 한 번씩 타보고 싶어요. 자, 버스버스 터미널 터치해서 서울대 입구 여기다 치면 얘는 제일로 빠른 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교대까지 가셔서 교대에서 2번으로 갈아타시면 서울대 입구에 내리신대요. 19분 걸리시네. 요렇게 다니세요? 요렇게 다니고 경로 더보기 하면 버스가 나오겠죠? 버스가 5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5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5개가 있네요. 5개나 있어요? 어떻게? 제가 경로 더보기를 터치를 해서 버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버스로 가는 이게 5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보로 7분 가서 버스 타시고 아니면 도보로 6분 가서 버스 타시고 센트럴시티에서 타시면 이렇게 여기는 12분 걸어가야 되고 요거 보시면 돼요. 도보가 몇 분 걸어서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지 여기는 입구에 내리지 않고 행운동 주민센터에서 내려요.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렇게 심야버스 간선버스는 47분 걸리네.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다. 되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짝대기 3개 해서 대전 거 한번 볼게요. 지역 설정에 대전 짝대기 3개 거기는 서울이라 그랬잖아요. 지역 설정. 그러면 정부청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아주 깔끔하죠. 한대나. 자, 정부청사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자,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남행하고 반석행인데 시청 쪽으로 가는 거고 갈마동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버스 이렇게 보시면 버스 1번 출구로 내리시면 을지대학교, 샘머리공원 뭐 이쪽에 이렇게 해서 가실 수 있다고. 자, 요거는 가까운 하차문이에요. 1번 출구에 가까운 하차문은 시청 방면으로 3-2번 하차문에서 내리시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 거예요. 출구와 가까운 하차문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시간표 보시면 대전 시간표가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대전은 평일,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 돼 있는 게 현재 이제 지금 시간에 제일로 가까운 시간이다. 이게 가는 방향에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보고 났더니 예전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출발을 정부청사에서 출발하시고요. 자, 도착을 지금 지하철이 없는 데로 한번 해볼까요? 복합터미널. 그래서 돋보기. 그랬더니 검색 결과가 안 나와요. 복합터미널에는 지하철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역명 검색이기 때문에 지금 복합터미널에는 지하철이 안 다니기 때문에 안 나오나 봐요. 지역명을 넣어야 되는구나. 예, 역. 그래서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하면 대전은 그렇게 해서 아주 오며 가며 시간만 보면 되니까. 자, 부산 한번 가보실게요. 그럼 지역 설정에 부산은 좀 서울 다음으로 제일로 많아요. 자, 우리가 가면 부산역에 도착하겠죠? 예. 대전. 부산역 어디 갔냐? 화면. 부천. 부산역 여기 있네. 밑에 쪽에 있습니다. 부산역에. 자, 부산역을 터치를 하셔서 출발 눌러서 해운대. 부산역 주황색의 밑에 쪽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출발 누르시고 해운대 치시면 해운대까지 기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해운대까지 가실 때 어떻게 가시는지 이렇게 나와요. 경로 더보기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이제 버스로 갈 건지 지하철을 갈 건지 이게 여기 있어야지만 경로 더보기가 되고요. 지하철이 안 다니는 아까 복합터미널까지 지하철이 안 다니는 데는 경로 더보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스로 가겠다 그러면 대전역에서 1001번 타시면 바로 해운대로 갑니다. 한 번에. 그 다음에 얘는 환승이죠? 얘는 환승. 한 번에 가냐, 환승으로 가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하철 45분, 버스 52분. 얼마 차이 안 나네. 예.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서면을 터치해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서면의 시간표를 다 보실 수 있고요. 시간표는 서면의 시간표입니다. 서면의 시간표를 다 보실 수 있고 출발 도착은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할 건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상단의 숫자는 지하철 몇 번이 다니는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의 이 지도는 내려서 버스를 어딜 걸 탈 건지 내가 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줄 3개 터치하시면 밑에 줄 3개. 예, 밑에 줄 3개 터치하시면 플레이스토어가 요 상단에 보이실 거예요. 플레이스토어 보이시면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화면.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상단에 터치하셔서 카카오 내비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세요. 카카오 내비 이렇게 설치해서 여시면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주유소. 제 화면 한 번만 봐주세요. 상단에 주유소라는 글자 있죠? 제가 다른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T맵도 쓰고 여러 가지 쓰시니까 별로 그렇게 뭐 내비게이션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주유소. 터치를 하면 지금 현재 자, 제가 있는 이 주유소에서 지도 중심이랑 우리가 있는 주유소에서 지도 중심 적용하면 이 근처 주유소 주유 가격이 다 나와요. 이거 뭐 다 허용을 해야 되네요. 어디 가셔든지 여행 가셔서 하시면 주유소 누르면 주유소, LPG 누르면 LPG, 전기차 누르면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가까운 곳부터 해서 가격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냥 요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주유소를 터치하니까 주유소 안에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이라는 곳에 내 집 주소를 넣어놓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켜서 집만 터치를 하면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집만 터치를 하면 내 집으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되셨죠? 이거는 보통 내비게이션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에 자, 제가 요즘 갔다 온 데예요. 어디로 갈까요?에 간포항 한번 가볼까요? 자, 간포항을 떴더니 간포항 중에 어디로 갈 건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 지도에서. 그러면 방파제 화살표 방파제를 터치를 하고 화살표를 터치를 하면 얘가 간포로 가겠죠? 자, 간포로 가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추천은 이렇게 보시면 거의 고속도로 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가다 무료 도로를 치기도 해요. 그러면 시간대는 좀 긴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국도를 이렇게 하면서 설설설 구경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추천 경로로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로 빠른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현재는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타고 가는데 지금 완전 소통이 원활합니다. 평일날이고 오전이고 그래서 완전 원활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려면 얘를 터치를 하면 얘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자, 녹화에서는 안 보이셔요. 녹화에서는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면 얘는 새로운 경로로 내가 갈 때 얘를 터치를 하면 다른 경로 현재 경로 말고 다른 경로로 현재 경로에서도 이렇게 알아볼 때 쓰실 수 있고요. 자, 저는 여행 다니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이 주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 우리 뭐 멸치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그러면 멸치를 안 드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저도 요 주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란해요. 저는 태백산맥을 넘어오다가 주유소가 없어서 정말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눌러놓고 얘를 터치를 하면 주유가 나오는데 내 경로상에 주유가 나옵니다.
경로상엔 지금 주유소가 안 보이는데 현 위치 주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까운 순 네, 경로상이기 때문에 저렴한 순으로 놓으셔도 경유해서 놓으시면 얘가 이쪽으로 좀 돌려서 가요.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경로상 넣어도 그냥 그렇겠죠? 경로상 놔도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그 가격대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예에서 하면 내가 가는 경로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게 너무 막 3km, 5km 막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한 1km 내에서 얘가 주유소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나 지금 간포를 놀러 가는데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어디 딴 데로 오래. 그러면 이 마이크를 터치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마이크를 터치하고 집으로 우리 집으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경로를 탐색했으면 가르쳐 줘야지. 신호가. 그래서 우리 집으로 다시 바꿔줘요. 경로를 우리 집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제가 출발하지 않아서 얘가 위치로 아니면 여기서 대천 해수욕장 몇 번째로 새로 길 안내할까요?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경로를 바꿔줘요. 내가 치지 않고 바로 얘 마이크만 눌러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됩니다. 다른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마이크를 눌러가지고 해야 돼? 최근 목적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갔다 왔는지. 그러네. 여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자체에서도 근처에서 내가 있는 곳 근처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뭐 편의시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서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굉장히 많이 자동차에 있는 것보다 주로 움직일 때 얘를 많이 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시간이라 자동차에 있는 건 고정적인데 얘는 실시간으로 길이 막히면 딴 데로 이렇게 싹 돌려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데이터는 들어가십니다. 내 돈은 들어가는 거 알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카카오 맵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열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카카오 맵 하면 열기가 나오셔요. 그래서 맵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카카오 맵 이제 여기 터치해 주세요. 마이크로? 카카오 맵 키시면 여기하고 똑같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카카오 맵에 내가 지금 딱 터치를 하면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장소를 넣기 전에 딱 터치를 하면 맛집, 카페, 편의점, 마트, 약국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위치잖아요. 내가 어디 가시면 거의 주말에들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이 거의 쉬는 데가 많아요. 근데 혹시 싶어서 급하게 또 약이 필요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국을 터치를 하시면 손만 터치하고 요거는 뭐 따로 찾으실
게 없어. 그냥 내 위치 이렇게 해서 내가 있는 위치로 오시고 손만 여기를 터치를 하면 약국이 보인다. 그래서 약국을 터치를 하시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 근처에 약국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영업 중에 지금 터치를 해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주말 중에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도 문 열고 있는 약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국을 터치해서 내가 찾아갈 수 있게. 찾아갈 때는 여기 탐방 우리 약국 한번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탐방 우리 약국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다음에 127 길찾기를 하면 자 어디가 있어요? 엄청나죠? 자, 현 위치 탐색 중이에요. 탐방도 우리 약국이요. 밑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지금 사람 모양 난 또 어디가 있어? 저는 또 저쪽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발해서 지금 지도를 보고 내가 길 찾는 방법을 내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아이들은 이렇게 어디에서 가는데 이렇게 걸어서 가는 길 이렇게 지도 보면서 찾아가잖아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도착지가 지금 출발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출발지가 사실은 제가 맨날 거기가 있어요. 여기가 출발지잖아요. 그럼 선생님 내가 가려고 하면은 롯데백화점을 가려고 하면은 도착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롯데백화점에 가려면 도착지. 도착지를 눌러야 돼요. 현위치를 찾아올라는 제가 이제 제 출발지를 여기다 입력하고요. 도착지를 여기다 입력했어요. 손을 터치를 하면 자판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출발지 입력하고 도착지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출발지가 여기고 도착지가 12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로 상세보기나 하시면 코프스에서 출발하시는데 탐방 내거리까지 직진이에요. 내거리 쪽으로 가는데 직진. 밑에 기군속 백화점 아시죠? 네. 거기를 지나서 또 직진이고 직진하다 보면 지금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니까 네 하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길이다 그러면 모르시면 얘를 터치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구나 이렇게 생긴 건물이구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고 길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뿔소 이비인후과 한번 치시고요. 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 보라매공원? 한번 가볼까요? 보라매공원까지 나는 걸어서 가겠다 그랬더니 27분 걸리고 이런 식으로 길이 돼 있다. 경로 상세보기 하면 어떻게 가면 되는지 왼쪽으로 꺾는지 오른쪽으로 꺾는지 이렇게 해서 다 가르쳐 준다. 반듯하게 가는 거 화살표가 직진 가는 거. 예. 오른쪽 왼쪽은 알겠고 꼬부러져. 예. 그 다음에 여기 얘는 횡단보도. 보라매공원이니까 서울이 나오네. 그 주소를 잘 보셨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찾아가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카카오 맵에서는 저는 이 약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터치만 하면 나오는 약국이 갑자기 우리가 뭘 먹고 얹히고 막 했을 때 소화제 요즘은 웬만한 편의점에 다 팔긴 하는데 전에는 안 팔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피곤하면 두드레기가 확 딱 올라와요. 아주 죽어요. 근데 평상시 갖고는 다니는데 자다가 올라왔는데 저희 아들 이제 집에 서울에서 자다 올라왔는데 주말이라 다 이게 새벽이라 다 문 닫은 거야. 그래서 얘를 터치해서 제가 영업 중 눌러서 차를 끌고 가서 사다가 먹은 적 있어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항시 아이하고 다니니까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른 아이 상관없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놀러 가서 아파 죽겠다고 집에 오기도 뭐하고 약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약 꼭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길 찾을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 길 찾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우리 네이버 있으시죠? 네이버 있어요. 예. 네이버 터치를 하셔서 네이버 지도가 여기서 이제 보라매 공원을 또 칠게요. 했더니 자, 서구 동작동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치냐? 대전 보라매 공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매, 우리나라는 이름 똑같은 게 많아서 지역을 쳐주면 조금 더 빨리 팔겠죠. 그래서 자, 하단에 길찾기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돼 있습니다. 자, 얘를 터치해 보면 지금 걸어서 갈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출발지. 자, 출발지 입력에 손을 터치를 하면 내 위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걔를 터치를 하면 얘가 현재 내 위치에서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24분 정도 걸린다. 요 줄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몇 개를 건너야 될지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횡단보도 5개 건너고 횡단보도 7개 건너고 이렇게 가장 빠른 길로 갈 거냐 큰 길 우선으로 갈 거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얘는 지금 제가 왜 가장 빠른 길을 터치를 하고 출발을 하시잖아요. 요 옆에 다 보여주죠. 길이 보여져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맵에서 뭐가 틀리냐면 맵은 내가 안 움직여. 근데 출발에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얘를 들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요 점이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요 파란색 점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알아보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찾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길 안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맵에서는 하나하나 터치해서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자세하게 놨는데 얘는 그림으로 나와 있죠? 옆에 그림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발을 눌러야지 된다고. 출발을 터치를 하시면 길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해봐서 힘들어해서 그러시지
여기에 네이버에 뭘 물어보실 때처럼 똑같이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유림공원 해서 치면 유림공원 해서 치면 이렇게 일단은 여기가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도가 지역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길찾기를 터치를 하시면 당신이 출발할 때가 어딘지 물어봐요. 그러면 요 상단에 내가 출발할 지역을 찾아서 터치하시고 지금 걸어서 유림공원에서까지는 걸어서 1시간 10분 걸린다. 횡단보도는 13개 정도 건너고 육교는 하나 있다. 이렇게 다 나와요. 상세하게. 자전거로 간다 때는 자전거 18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나오고 자동차로 갈 때 그래서 얘를 안내 시작을 누르면 가장 빠른 길 안내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요거는 네이버고 자, 맵에서도 똑같습니다. 맵에서도 자, 요거는 카카오 맵입니다. 유림공원에서 얘를 터치를 하시면 자, 코뿔소 이발소에서 유림공원까지 1시간 7분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이렇게 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길을 미리 쳐다보고 가실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장소에 수업되면 새로운 장소를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유림공원에서 치면 하단에 얘가 뷰를 보여주잖아요. 얘가 사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얘를 터치해서 노드 뷰 보기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겨다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카카오 맵입니다. 옮겨다 누드 뷰 보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는 데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차장하고 해서 건물하고 미리 탐색해보고 그러고 나서 가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23년 2월에 찍은 거다. 바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요 수업에 카카오 맵 수업에 뭘 하냐면 요런 걸 합니다. 자, 요거는 저 혼자 빠르게 한번 시간이 다 돼서 해볼게요. 대전에 지금 크로바 아파트가 제일로 비싼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길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올리면 크로바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번지수가 어떻게 되고, 좀 더 올리면 단지 정보, 20개동 언제 만들어졌는지, 평수가 얼마큼 되는지, 이거는 곱하기 3.3입니다. 요 가격에 곱하기 3.3. 그리고 전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여기는 부동산 그냥 기본 가격이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 내가 좀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전세나 매매가 나와 있으면 전세 매매가 나왔다고 떠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은 안 나와요. 왜냐면 빌라 단지가 크면 다른 사람이 내놨으면 괜찮은데 안 내놓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저희 집이거든요. 청송인데
그러면 이렇게 올려보면 얘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일반 빌라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터치를 하면 로드 뷰 보기. 그래서 지금 요 청송빌라 위쪽에 옛날에 있던 그 뭐야 아파트를 새로 졌죠 여기. 그래서 신도 아파트를 새로 여기 단지를 싹 새로 졌어요. 로드뷰 보게 하면 저희 뒷문이에요. 저희 집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는 곳에 주차 이쪽에 주차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해서 주소 써서 주차하는 이쪽은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에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렇게 보고 건물은 어떻게 생겼구나. 그걸 보고 가시는 거예요. 요런 기능이 있다.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서 여러 가지를 해드린다고 너무 빠르게 해서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개월 동안 고생하셨고요. 혹시 하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